흥선대원군은 명창 박기용의 오른쪽 눈이 너무 흉하다 여겨 그가 잠든 사이 오른쪽 눈을 뽑고 색안경을 선물했다고 한다. 조선시대 문인 신재효는 소리꾼의 덕목으로 4가지를 꼽았는데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바로 인물이었습니다. 인물은 타고나야 하고 판소리 실력은 최고여야 하고 거기다가 노래할 때의 몸짓인 너름새,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웃고 울리는 연기력과 감정 표현까지 가수 플러스 배우 플러스 춤꾼 플러스 얼굴 모델까지 거기다가 똥물 먹고 득음을 해야만 조선시대 명창이 될 수 있었다니? 조선시대 명창이 되기까지의 험난하고 험난한 소리꾼들의 득음을 위한 과정 시작합니다. Korean Traditional Music Class. 근대 명창으로 불려지는 박동진은 20세기에 활동하던 소리꾼이었습니다. 그는 소리를 어느 정도 익힌 후에 기생들의 소리 선생을 하며 살았는데 기생들과 접촉하다 보니 여색에 빠져버렸고 소리는 점점 가라앉더니 마침내 꽉 막혀버리고 맙니다. 박동진은 깊은 절망에 빠졌고 이런 상황이 모두 자신의 방탕한 생활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매일 자책하였고 심지어 잃어버린 소리를 찾기 위하여 자신의 성기에 쑥뜸을 뜨거나 독약을 먹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성불구가 되더라도 잃어버린 소리를 찾고자 했으며 독약을 먹고 생사의 갈림길에서라도 소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성기에 쑥뜸을 뜨고 독약을 먹고도 소리를 찾지 못한 그는 마을 뒤편에 움막을 치고 수양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18시간씩 혹독한 훈련을 시작합니다. 이빨이 다 틀어지고 손마디가 늘어지며 눈이 흐려지더니 결국 자기가 질러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됩니다. 또한 북채를 두드리던 팔은 더 이상 들어 올릴 수 없어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았고 결국에는 먹고 마실 수도 없게 되는 지경이 됩니다. 시체나 다름없는 박동진에게 그의 아버지가 찾아왔고 박동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똥물을 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똥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인분통에 벼나 솔잎으로 주둥이를 막은 병을 넣어 그 병 안에 고인 맑은 물을 먹었다고 합니다. 박동진은 아버지가 가져온 똥물을 먹고 하루를 온전히 잠을 잔 후에야 움직이지 않았던 손이 들리고 눈도 환해지니 기적처럼 목소리도 새로 살아나 새소리처럼 맑은 소리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건강한 몸으로 100일을 지낸 박동진은 마침내 득음하여 일생을 다할 때까지 소리를 하였고 근데 최고의 명창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이처럼 소리꾼들에게 득음이란 오랜 독공을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찰나의 순간에 오르는 최고의 경지인데요. 이쯤 되면 소리꾼들에게 과연 득음은 무엇이었을지 궁금해집니다. 조선 후기의 판소리의 인기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BTS, IU, G드래곤과 같은 인기를 누렸죠. 그들의 권세와 명성이 어느 양반과 못지않게 기세를 떨쳤고 득음을 하고 세상에 나가 소리를 하면 일가를 이루고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았다는 소리꾼들의 일화를 적잖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그들을 보기 위해 수많은 관객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렸고 양반과 궁궐에서까지 소리꾼들을 찾으며 그들은 시대를 호화롭게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더욱이 득음의 순간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수련을 거듭했는데 똥물을 먹었던 박동진의 일화와 같이 특별한 수련법으로 득음을 얻은 소리꾼들의 이야기도 소개드릴까 합니다. 동편제 판소리의 시조이자 가왕으로 일컬어지는 송흥록은 석 달 동안 폭포 밑에서 폭포를 뚫는 연습을 했는데 득음을 하는 순간 검붉은 피가 목구멍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그 양이 3동이는 되었다고 전해지기도 하고 박만추는 득음을 위해 4년간 밤낮으로 소리를 질러서 성대가 망가져 거의 소리를 못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하루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며 기절했습니다. 기절하기 전의 순간 내지른 소리에서 절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득음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전설 같은 일화에서 나타나는 폭포 수련은 여러 예능이나 드라마에서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폭포 밑에서 소리만 지르는 것인데 정말 득음을 하는 방법이었을까요? 놀랍게도 폭포 밑에서 소리 지르는 수련법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훈련 방법입니다. 폭포의 주파수는 모든 주파수 영역이 거의 비슷한 진폭을 갖는 소위 말하는 백색 잡음과 같은 소리인데요. 그 백색의 잡음을 인간의 힘으로만 뚫고 나온다는 것은 불가항력입니다. 그 진폭을 뚫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소리의 특정 주파수를 크게 높여 다른 소리들의 주파수를 뚫고 나오는 것뿐입니다. 득음의 순간을 위해 소리꾼들은 이처럼 특정 주파수를 높이는 훈련을 했고 그것이 폭포를 뚫는 수련이 되었던 것입니다. 서양 성악가에 비유하자면 교향악단의 소리를 뚫고 관객에게 전달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데요. 폭포의 진폭수가 교향악단의 진폭수보다 훨씬 높아 비교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소리꾼들은 몇 개월, 길게는 몇십 년 동안 소리치며 득음을 위해 평생을 보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득음의 순간은 모든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득음을 위해 연습만 하다 오히려 목이 망가져 더 이상 소리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일화도 적잖이 들려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 소리꾼이 된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는데요. 신재효가 꼽았던 소리꾼의 4가지 덕목인 타고난 인물, 연기력, 노래 실력, 춤 실력과 더불어 득음을 위한 수십 년의 훈련을 이겨내야만 조선시대 명창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니 전설처럼 전해지는 조선시대 8명창들의 소리를 들어볼 수 없다는 것이 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조선 BTS, 그들을 기리며 KTC 마치겠습니다.